주장되던 꿈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던 날 부푼 가슴이 푸른 하늘에 덩실 떠다니던 날 우리 꿈 우리 가슴 회색빛 아픔 되어 가라앉았죠. 초록 연근은 제주의 향기 엄마에게 건네고 싶었죠. 먼 길이 아닌데 돌아오지 못할 길도 아닌데 초록 연근은 그곳에 닿지 못하고 바람이 되었죠. 별이 되었죠. 바람 불면 말해요. 나를 내며 말해요.
살 깁스를 하고서 사인을 해보라던 너 열린 잎을 주어 선물이라고 내밀던 너 들으신 곡은 4.16 합창단의 푸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 두 곡이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은 해외 각 지역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각 지역에서 모인 서로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의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12주기 추모식은 1부는 추모, 2부는 리센 영화 상영을 마친 후에는 감독님과의 간담회로 진행을 합니다. 동영상과 영화 상영 중에는 영화가 끊김없이 좋은 화질로 상영되기 위해서 화면을 모두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녹화가 되고 그리고 일반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화면을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4.16 해외연대 정니콜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안타까운 생명이 쓰러진 지 12회가 지났습니다. 10번 하고도 다시 두 번째 맞는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그 약속, 끝까지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고 진짜 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의 별이 된 아름다운 이들에게 우리의 애도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면서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바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미시간 세사모의 송민현님께서 추모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해마다 4월이 찾아오면 저는 언어라는 도구를 다시금 정밀하게 가다듬어 보고자 하는 고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슬픈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과 같은 무기력한 엄표들로 제 혀가 쉽사리 미끄러져 버리는 순간마다 저는 암흑 같은 실어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진정한 애도와 위로로 향하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이름입니다. 언어의 빈약함을 핑계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말이 소진된 언어의 절벽 끝에서 다시금 당신들의 이름부터 부르겠습니다. 이 실천을 제 삶의 윤리로 승화하겠습니다. 행동을 끝까지 책임의 영역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참혹한 비극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개별적 파동을 넘어 연대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비록 완전한 언어에 닿을 수는 없어도 당신들이 남긴 빈자리를 책임 있는 미래로 채워갈 것을 약속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남겨진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미시간 세사모 송민영 올림. 다음은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뉴저지 416 노란 리본 이정희님의 추모시 낭독입니다. 다시 4월이 오면, 다시 4월이 오면 나는 어김없이 멈춰 서게 됩니다. 평소엔 잊고 지내던 마음이 바람 한 줄기에도 금세 흔들립니다. 그날의 노란빛, 그날의 이름들, 그날의 시간이 아직도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매년 이때가 되면 다시 깨닫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모두 그날을 떠올립니다.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 차가운 바다가 이름들을 삼켜버린 그 시간. 아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이 와줄 거라고 믿으며 그 기다림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오지 않았느냐고, 왜 구하지 않았느냐고. 304개의 이름은 아직도 대답을 기다립니다. 진실은 바닷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혹시 무감각해진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온 건 아닌지. 리셋,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채로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기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그들을 위해 남겨진 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뎌진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 나는 오늘 다시 약속합니다. 흔들려도 멀어지는 듯해도 다시 4월이 오면 나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그날을 기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긴 약속,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로 스텔라 데이지 침몰 참사, 제천 화재 참사, 이태원 참사, 부천 화재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에도 계속돼서 참사는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전까지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시간들을 견디기에도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우리 유가족분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인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인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생각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안전한 세상을 위해 못다한 진상규명을 완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책임을 기억하고 행동하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안전한 세상을 위해 못다한 진상규명을 완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셋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리셋은 2014년 4월 16일부터 9년간의 세월호 참사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응시합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모두 화면을 꺼주시면은 좋은 화질로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먹먹합니다. 영화를 보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테고 또 질문하실 것도 많으실 텐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하고 간담회 시간 갖기 전에 먼저 인증샷을 찍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들 화면을 켜주시고 같이 인증샷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지금 저하고 감독님이 그 스팟라이트 돼 있는데 요거를 좀 제거해 주시겠어요? 희경님 인증샷 찍을 준비 되셨나요? 네, 두 번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겠는데,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감독님하고의 간담회는 예정이 없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감독님 모시고 간담회 한다라는 홍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 때, 그러니까 사전 미팅이 있었어요. 감독님하고. 그때 이제 조금 저희가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은 괜찮으시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청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감독님은 현재 그 캐나다 윈저 대학교 영화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그리고 영화 제작사 그 캡터스 피처스 설립해서 독립 작품 활동을 이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캡터스, 요 이름을 캡터스라고 지은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가장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선인장이 이제 좀 이렇게 케어를 좀 적게 해야지, 적게 해도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처음 지은 이름이라서 뭐 계속 같은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척박하고 이제 뭐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도 이렇게 선인장 네. 자라나듯이 그 독립적인 예술을 활동하시는 우리 감독님,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이름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렸던 거는 왜냐면은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11주기 때 그 리셋이 개봉이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사실 꽝 하는 그런 게 어떤 울림,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분위기가 이제 10년 하고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되지 않았냐라는 분위기도 살짝 있었고, 그렇지만 또 이제 대부분 목소리가 아니야, 10년이지만 다시 1년이야. 진상규명 해야 돼. 우리 끝까지 책임자 처벌해야 돼.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님의 리셋이라는 영화가 4월 30일 날 개봉된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맞아. 다시 시작이야. 리셋이야. 해가지고 이 리셋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깊었고, 영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이 리셋,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 이 리셋이라는 영화 제목을 지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유가족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그런 생각도 물론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아픔들을 어떻게든 치유하는 방법은 없나 계속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결국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특히 아까 영화에도 보셨겠지만 그 유경근 그 네, 선생님이 유경모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 제목을 리셋으로 정했습니다. 예. 네. 아까 영화 보면서 유경모님께서 이제 예은이가 이제 그 아빠 뭐, 그 장면,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리셋이라는 그 의미에도 그 시간 회귀, 이런 게 담겨 있었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되는 거는 그 재난이 일어나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전으로
회복하고자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아무튼 너무너무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감독님. 네. 이 리센 영화가 여러 그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했고, 이제 출품도 했고, 그리고 2025년 런던 프레임 국제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그랑프리도 이제 수상을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아니, 많은 상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영화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제에 참석하시면서 뭐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영화제라든지 아니면은 관객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뭐 감상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좀 실수한 게 그 영어 자막이 있는 거를 보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자막이 없는 거를 보내드려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네요. 예, 그 죄송하고요. 제가 그 파일이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데 좀 착각을 한 것 같고, 예. 그 영화제를 사실 처음에 영화제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영화가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한국의 배급사를 통해서 영화를 보여주려고 애를 좀 많이 쓰다가 좀 예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어차피 외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영화제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국내 그 한국 내 배급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가 조금씩 이제 보여지면서 이제 그 배급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예, 뭐 영화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배급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급을 하게 된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제는 뭐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간 거는 그 그리스에 있는 이렇게 그 그리스 정부 이제 그리스 문화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영화제였는데 그 영화제가 이렇게 다큐만 전문적으로 하는 영화제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어떤 그 참사의 어떤 그 장면들, 그 자료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시사회 하는 그 스크린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섬에서 영화제를 하니까 뒤쪽에 바다가 다 보이고 그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영화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 아, 네, 말씀하시는데 좀 먹먹하게 기억이 남네요. 그러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세월호 참사 그 스크린을 놓고 영화를 봤다라고 하니까 이제 준비했던 연출 그쪽 이렇게 무대 세팅했던 분들 연출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영화 보면서 그 관객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 뭐 그랬다라는 생각이 지금 상상도 되고 그려집니다. 아, 감독님께서 이제 그 2014년 4월 16일 날 그러니까 한국에 계셔서 그러니까 이 참사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어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튼 그때의 상황 그리고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잠깐 예. 들려주시겠어요? 그 제가 사실 2014년 그 4월 15일 날 한국에 도착했었거든요. 그 참사나기 바로 하루 전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그때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하기가 또 임신 초기고 해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약속이 있어서 4월 16일 아침에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에 라디오로 뭐 이렇게 배 사고가 났다 정도만 듣고 또 이제 마치고 오니까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도 뭐 잘 구조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다 전원 구조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막 정말 이거는 정말 애들이 다 갇혀 있다 이런 얘기도 온라인에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냥 뭐 어떤 직업적인 뭐 그거였겠죠. 그냥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 카메라 그때도 조그만 디지털 SLR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들고 제가 밤에 운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진도체육관까지만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 좀 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뭐 장편 영화를 세월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못했죠. 예. 그때 못했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2015년 아니 2년 한 1년 반 정도 지났구나. 그때도 계속 이게 안 되고 막 그 유가족분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럼 이거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여름에 한국에 계속 가서 이제 찍었죠.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찍었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워낙 유가족분들이 언론한테 많이 시달리시고 해서 별로 이렇게 정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영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잘 대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영화를 사실 하려면 어떤 속 깊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영화의 어떤 주인공도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은 좀 몇 년이 걸렸죠. 예.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찍게 된 거는 많이 찍게 된 거는 이제 그 지석이 아버님을 이제 그때 2016년부터 이제 계속 접촉을 했죠. 예. 네.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지석이 아버님 캐릭터 자체도 영화에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았고 예, 살짝 그렇게 까칠하시잖아요. 아, 예, 그건 뭐 예. 네, 네, 저기, 지성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록을 남기셨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찍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세월호 참사의 증언이 되고, 그러니까 증거가 되고, 예. 그리고 이게 또 기록으로 되고, 이 기록은 또 저희의 기억이 되고, 기억은 또 우리의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들이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있나라고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50편 정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다룬 작품들하고 감독님의 리셋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예. 어,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업무를 다룬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정말 유가족 중심으로 나온 영화도 있고 또 어떤 뭐 추모만 하자는 영화도 있었고 어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영화든 사실 세월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세월호가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같은 거에 뭐 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뭐 영화 만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물론 이제 뭐 영화의 형식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뭐 유가족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어, 항상 품었던 의문이에요. 왜 한국은 이런 참사가 생기면 어, 유가족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 참사의 원인을 밝힐 노력해야 되나? 지금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왜 어떤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 뭐 아주 옛날 뭐그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때도 보면 다 보면 그, 그 앞에 지도자들이 정말 뭐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정말 일반 개개인 국민들이 뭐 이렇게 사탕수수 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막 독립운동 작업을 내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을 정할 때도 그러면 좀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뭐 앞으로도 작업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잔잔하게, 차분하게 영화도 만드셨고, 또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리고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는 그런 편집 같은 것도 참 좋았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꽝꽝 이렇게 저희한테 전해지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조금 들어오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요, 우리 댓글창에다가 감독님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시간 세상호의 송민현님께서, 어, 그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거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뜻깊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금년 12주년에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매우 적절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독님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보며 세월호 참사는 늘 제 마음속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동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온 누구인가라는 존재를 흔드는 질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상다운 일상을 쥐고 있어 부끄러운 저에게 초심으로 리셋하라고 전하시는 메시지로 리셋이라는 제목을 선택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계속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속에 그 박영대님, 그러니까 네. 당시 그 국민조사위원회 그 상임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몰 원인을 모른다.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은 왜 침몰했느냐를 묻는데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 왜 구조하지 않았냐? 국가가 왜 진실을 가리고 있는가 말이다. 그러니까 박영대님 이 말씀을 이렇게 넣으시고 편집을 하셨다라는 것은 감독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생각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편집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가장 뭐 충격받았는 게 이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캐비넷에 이렇게 있던 그 7시간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파쇄됐잖아요. 청와대 내에서도.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좀 되게 좀 당황했죠. 한번들 영화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대 그 위원한테 제가 질문한 의도도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뭐 영화에도 저기 아버님이 지성 아버님 그런 얘기 하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같은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런 우려가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 네. 지금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궁금하죠. 아주. 예. 뭐 이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깨끗이 해소가 되고 정말 새로운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말 이게 또 비슷하게 또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의구심도 있고요, 사실은. 예. 네, 이제, 이 계속되는 참사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재난이,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재난은 사회 시스템에서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재난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10일 날 그 12년 싸워서 법원에서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하라고 이제 명령했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이 좀 들려왔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기쁘기는 하지만 이게 7시간 문건 공개가 이제 목록 공개지 전체적인 공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운 감이 있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제 이나마라도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7시간 행적 반드시 밝혀내서 이 책임을 끝까지 묻고 이제 처벌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에서 조금 이게 좀 제대로 다 했으면 진실도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도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 사실 그러니까 감독님 많이 바쁘세요. 근데 그러신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간담회 짧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청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올라오는 글이라든지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독님 이제 그 다음에 차기작 지금 준비하시는 게 원웨이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차기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촬영은 지금 제가 올 1일 한국에 도착했어요. 어, 이제 뭐 준비를 더 거기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촬영 팀들하고 만나가지고 어, 사실 뭐 아주 적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첫 회에는 어, 이게 사실 독립 뭐 투사를 다룬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 정말 어떤 그 작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죠. 그냥 보통 분들. 근데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투사들 휘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논문으로나 하여튼 그런 독립운동 역사에도 잘 이름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국외에서 활동하던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을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뭐 다 그 내용들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 김동우 사진작가라고 어, 몽우리 돌을 찾았어라는 그 책을 몇 권 내셨어요.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국외에 있는 그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글로 써서 책을 만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예. 김동우 사진작가니까 기억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예, 영화에서 김동우님의 시선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시선을 따라가는 감독님의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은 개봉 예정일은 지금 언제인지 원래는 아시아 중심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사실 뭐 어떤 이 모든 역사의 어떤 시작은 사실 일본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도 일본을 찍고, 이번 겨울에도 일본을 찍고, 또 내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트 코스트하고, 그 다음 뉴욕하고, 그 다음 하와이랑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그다음에 쿠바도 지금 갈 생각입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예, 찍을 뭐 생각입니다. 예. 네. 그 영화를 위한 펀딩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 펀딩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한국에도 하고 있고요. 온마이 컴퍼니라는 그 사이트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북미에서는 고펀드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 여기 댓글창에 남겨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네, 많이 네, 좀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예, 펀딩이 사실 좀 정체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 펀딩을 통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펀딩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또 댓글창에 하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박성윤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전쟁 같은 시대의 배경이 개인의 서사에 필연으로 침투하는 것처럼 세월호는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필연적 삶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서사 역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기 감독님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감독님과의 더 이상 지금 댓글창에도 글 안 올라오고 하니까 또 감독님 바쁘시고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바쁘신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모식은 4.16 해외연대,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에서 이렇게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추모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10년하고도 다시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이 길에서 잊지 않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제 다들 시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새벽 1시를 넘기고 있고, 한국은 오전이고, 동부는 밤이고, 이렇게 시간들이 다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한 간절한 마음 담아서 구호 외치고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기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거를 외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선창하면은 같이 다들 지금 묵음되어 있는데 다 풀어주셔서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릴 수 있도록 크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